혹시 거울을 보다가 내 혀에 웬 낯선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현상이죠. 바로 이 지도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혀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혈의 어떤 부분은 맨들맨들하게 벗겨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여서 이게 꼭 지도 같은 이상한 무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설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신기하고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지도 모양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는 혀 끝에 있던 무늬가 오늘은 혀 옆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매일 그 모양과 위치가 바뀌어요. 말 그대로 또 돌아다니는 지도인 셈이죠. 자, 그럼 대체 이 혀에 그려진 지도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게 혹시 우리 몸의 면역력에 보내는 경고는 아닌지, 또 통증이나 건조함, 심지어 불면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해법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혀에 생긴 이 반점, 이걸 그냥 입안에 생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절대 양치질을 게을리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관련된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에요.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하고 얼마나 관련이 깊냐면요. 예를 들어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아시죠? 그 건선 환자 10명 중 한두 명, 그러니까 약 14%가 이 지도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요. 혀에 생기는 건선이라고까지 불립니다. 그만큼 관련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이나 갑상선염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혀에 자꾸 이런 지도가 반복해서 생긴다? 아, 내 면역 체계가 지금 뭔가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진도설은 통증이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혀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아프지만 않으면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푹 쉬고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는 이게 아플 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 김치처럼 맵거나 짠 음식을 먹는데 혀가 막 화끈거리고 따갑다? 이건 그냥 넘어갈 신호가 아닙니다. 바로 이 통증이 핵심 증상이에요. 이게 더 심해지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이미 우리 몸의 기력과 면역력이 많이 고갈되었다는 명확한 병적인 상태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 대상으로 봅니다. 아니, 혀가 아픈데 왜 입이 마르고 심지어 잠까지 못 자는 걸까요? 이 통증, 건조함, 불면증,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증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 뿌리가 바로 진액 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진액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같은 거예요.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고 촉촉하게 하고 또 열도 식혀주는 아주 중요한 액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이 엔진오일이 막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자동차도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과열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진액이라는 냉각수가 부족해지면 허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가짜열이 몸 안에서 발생해서 위로 막 치솟는 거예요. 그 결과 입은 바싹 마르고 혀는 더 예민해져서 아프고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음까지 불안해져서 밤에 잠도 설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의학의 맞춤 치료가 빛을 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체질, 그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재를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타입은 숙지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분들은요, 오랫동안 병을 앓았거나 극심한 피로로 몸이 아주 바싹 마른 상태예요. 체중도 줄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특히 혀뿌리 쪽에 지도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땐 숙지황으로 고갈된 피와 진액을 아주 강력하게 채워 넣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약 타입인데요.
이 경우는 몸이 건조하고 마르기보다는 기운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는 피로 누적형에 가까워요. 밥맛도 없고 목소리에 힘도 없고 늘 나른하죠. 특히 잔병치레가 잦은 아이들에게 지도설이 있을 때 이 산약을 많이 씁니다.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동시에 약해진 소화 기능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비파엽 타입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통증과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요. 혀가 막 불타는 것 같고 따가워서 매운 음식은 아예 입에도 못 대는 거죠.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냄새가 심한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땐 비파엽을 써서 폐와 위에 있는 뜨거운 열, 즉 염증을 직접적으로 확 꺼주는 치료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실시간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혀의 지도가 그려졌다는 건 그냥 어쩌다 생긴 무늬가 아니에요. 내 몸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거나 면역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어떤 병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의 혀를 좀 더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나 화끈거림, 입마름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쉬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 그럼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나중에 큰 병을 막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니까요. 자, 이제 거울 앞에 설 때 잠시만 시간을 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오늘 당신의 혀는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나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가장 조용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쩌면 그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나눌 가장 중요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